1번 볼게요. 다항함수 밑줄. 다항함수 조건 나왔죠? 다항함수 조건을 너네가 허투루 보면 안 돼. 다항함수 조건은 보통은 연속, 미분 가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항등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아셔야 됩니다.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고, 부정적분은 얘를 진짜로 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서 우리가 라지 fx를 스몰 f로 바꿔가지고 풀죠.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fx는 우변은 고배 미분법 x 플러스 2 미분하면 1 곱하기 fx 곱해주시고 더하기 x 플러스 2에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 더하기 12까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단은 요거를 쇽 제거를 해주시고 넘겨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2에 f 프라임 x는 3 x제곱 빼기 12 나오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가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x 플러스 2로 약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약분하기 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0이 될 수 있잖아.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은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값이 되는지 내가 현재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를 원래는 나누기 전에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f 프라임 x를 이렇게 여기가 x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빼기 4 여기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거는 서술형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가 이제 빈틈이 없게끔 쓰시려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나눠도 괜찮지만 마이너스 1일 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만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존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도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 그래서 여기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가 다항함수면 f 프라임 x가 연속함수입니다. f 프라임 x가 연속함수다라는 거는 너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값이 너의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는데 약분이 되면 x 빼기 2니까 3x 빼기 6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원래 f 프라임 x는 3x 빼기 6으로 가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근데 이거를 연속이 되게끔 채워주려면 그냥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고. 그게 이제 연속함수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3x 빼기 6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애들이 그냥 어떻게 여기서 바로 약분 f'x는 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조건을 준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다항함수 조건 자체를 처음부터 안 준다는 거지. 그거를 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줬잖아. 그치? 그럼 다항함수 조건을 어디서 써야 되는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면 조건이 3개야. 근데 너네가 조건 2개를 썼더니 답이 이미 나와. 그러면 되게 불안해야 돼요. 왜냐면 세 번째 조건 안 썼는데도 답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보통은 문제를 좀 잘못 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내가 문제 있는 조건을 다 쓰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여기서도 다항함수 조건을 어디서 쓰는지를 보라고. 얘는 뭘 쓰는데 사용한다? 도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해설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죠? 적분하시면 fx 나오지. fx는 2분의 3 x제곱 빼기 6x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가 지금 f0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에 너가 30은 2f0이죠. 그래서 f0이 15라는 걸 알 수 있고 더하기 15까지 이렇게.
이거 끝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형태에 대한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데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풀어보세요. 성경아, 이제 언니는 알아 몰라? 자세히는 몰라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음. 성현아, 근데 왜 네가 응원한 팀이 있잖아. 그 팀이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이 팀 말고 다른 팀 응원할까? 이런 마음은 안 들어? 아, 그래? 그럼 그거는 보통 예를 들면 뭐 잘하는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한다든지 아니면 감독이 마음에 들어서 응원한다든지 어느 쪽이에요? 선수 쪽인가? 보통? 근데 선수는 이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을 응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선생님은 LCK를 본단 말이야. 롤 대회를 보는데 선생님은 원래 T1 팬이에요. T1 팬이면 당연히 누구 팬이겠어? 선생님 당연히 페이커 팬이죠. 선생님 페이커 데뷔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근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페이커가 다른 팀을 간다. 그럼 내가 더 이상 T1을 응원을 할까? 경기를 안 볼 것 같아요. T1 경기를. 물론 페이커가 있는 곳이 T1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그 팀으로 가게 되면 그 팀을 응원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T1은 페이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대부분 다 바뀌었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 페이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 탑도 뭐 여러 명 많이 바뀌고 다른 데도 가고 이제 뭐 구마유시 원딜도 바뀌었고 뭐 원딜도 여러 명이었고 그지? 미드도 심지어 뭐 이지훈도 있었고 뭐 다른 애도 있다가 뭐 가고 뭐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들이 다 바뀌어도 페이커가 남아있는 이상 나는 T1 팬이었거든. 사실 T1 경기는 페이커가 이번엔 또 무슨 희한한 짓을 무슨 슈퍼플레이를 할까 이런 재미로 이제 보는 저거라 또 무슨 아슬아슬 줄타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럼 이제 나는 그럼 T1을 응원하는 것인가 나는 페이커를 응원하는 것인가 근데 페이커가 만약에 팀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다른 팀을 응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축구 입장에서도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너의 최애 선수 딱 한 명이 딱 있어 그러면 딱 한 명이 딱 있어 그 선수 한 명이 딱 팬이야 지금은 팀을 응원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몇 명이 이적을 하고 인원이 바뀌어도 그 팀을 여전히 응원을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너의 그 충성도는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 어제 좀 화가 났잖아. 그럼 이제 왠지 다른 팀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른 팀을 응원하면 뭐라 해야 되지?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지. 그냥 이기는 팀 응원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 보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기는 팀 우리 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너무나 재미가 없는. 이기든 지든 누가 이겨도 누군가는 이기니까. 그게 근데 또 스포츠의 묘미죠.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재밌어 하는 거지. 근데 막 야구 같은 것도 막 몇 년간 우승 못한 팀, 막 이런 팀 응원하는 팀들이 있거든. 그럼 어디더라?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에서 되게 그 우승을 엄청, 롯데? LG? 뭐 아무튼, LG는 최근에 좀 또 언젠가 잘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야구 팬 중에 진짜 팬은 뭐 롯데 팬이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안 해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응원을 하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거 보면 근데 정말 막 예를 들면 10년 넘게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다가 딱 우승을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나 또 신나겠어. 그지? 또 그런 맛으로 보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는 그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합쳐줬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분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구조를 보셔야 돼요. fx랑 여기는 f'x죠. 여기는 2x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둘의 관계는 너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너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즉 이와 같은 구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랑 fx를 곱한 함수를 미분을 해서 고배미분법의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제곱 더하기 1에 fx를 사실은 전체를 미분을 한 거구나. 요거를 미분한 거를 다시 정적분을 하고 있구나. 그럼 미분한 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0부터 2까지. 자, 2를 대입하시면 5F2가 나오고 0을 대입하시면 주의할 거는 0이 나오지 않죠. F0이 나옵니다. 짠. 이게 지금 8이고 F0이 2래. 는 8, 너는 2. 다 한 거 같죠? 넘어가면 F2는 2가 나오는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는 않죠.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2에서 함수가 연속인 게 보이고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이 정적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차 함수도 그렇고 이제 1차 함수도 그렇고 절대값을 씌워봤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그냥 적분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고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 함수 너가 마1 너가 1 그 다음에 2에서 갈아타죠. 2,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이렇게 갈아탑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넓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아니다. 0부터 4까지야. 그러면 0이니까 여기서 딱 자를까? 여기 0, 여기가 2, 여기가 4.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만큼 이렇게 구하는 거네. 사실은 이쯤 되면 그냥 적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아래로 볼록한 거를 여기다 딱 갖다 넣으면 여기가 0이고 1이고 1고 2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 가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5잖아. 그림상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거 알겠니? 왜냐면 1, 1이고 1, 1이거든. 맞아? 그냥 너는 또 갖다 잘라 붙이면 여기네. 이 문제는 사실 운이 좀 좋긴 했지만 요거 구하는 거네. 1부터 5까지는 4, 높이는 3, 4, 3, 12, 답은 6 이렇게 나온다고. 재밌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해보는 거야. 잘라서 붙이고 뭐 이제 좀 계산을 하기 좀 수월하게 바꿔주고 적분 계산은 최대한 인테그랄을 안 쓰고 이제 주어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어렵습니다. 4번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4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어떤 식을 제곱을 하면 그 식은 항상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최소가 될 때는 그 식이 0이 될 때가 적분값이 최소일 거고 0보다 크면 0일 때보다는 분명히 적분값이 좀 커지겠지. 그래서 최대한 0에 가깝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 fx에서 이거를 뺀다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걸 이렇게 빼겠다.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둘의 차이를 관찰하는 거야. 차이. 그 차이가 클수록 적분값은 커질 거라고. 차이가 적을수록 적분값은 작아지죠. 요거는 그릴 수 있으니까 요거 그려놓고 그럼 fx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차이가 가장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도 애들이 상대적으로 공수가 좀 자신 있나 보네. 그래도 많이 봤다 이건가?
내 맘인데. 해줄까요? 뭐를 그러니까 그러려고 공수에다 정리하려고 공수에다가 노트 하나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 선생님이 이제 월요일날 공지해서 선생님이 노트 한 권씩 줄게요. 아 그냥 내가 노트 한 개씩 줄게. 응. 아직 남아 있어? 저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아 진짜? 그거 줄 쳐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저 고쳐놨어요. 초록색. 아 그래? 필요 없어요. 끝났어. 수업 끝났어요. 새 건데 다시 내요. 안 돼? 어떻게? 뭘 내? 가자. 무슨 말이지? 환불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새 거. 그러니까 실장님한테만 여쭤봐. 뭐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라서. 응. 아니 냈을 걸? 너넨 몰랐지만. 뭐, 응, 그러니까 원래 그거 이제 노트랑 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수부터는 공수도 이제 책으로 나가긴 할 건데,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일단 제곱이 되어 있는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예요, 그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라는 거는 내가 0일 때가 적분값이 최소일 거고 0보다 크면 그보다는 적분값이 좀 더 커지는데 문제는 이 함수가 항상 0일 수 있겠냐는 거지. 이 함수가 항상 0이려면 fx가 정확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둘이 완전히 포개져야 돼. 포개지면 빼면 0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fx라는 함수는 이 함수와 똑같으면 저 적분값이 최소예요. 근데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지. 조건상 뭐가 나와 있어요? fx는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도 있지만 0보다 작은 부분도 있네. 즉, 이 구간에서는 fx는 고스란히 너를 따라가면 괜찮아. 이때가 제일 최소니까 마일부터 1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럼 2까지는 어떡하지? 2까지는 내가 fx가 얘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요. 그럼 아쉬운 대로 이 함수랑 차이가 최대한 적으려면 fx는 어디까지만 갈까?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길이가 짧지. 이 선분의 길이가 차이거든. 맞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럼 선분의 길이는 길어진단 말이야. 최소가 되는 상황은 여기서는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 어렵죠?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다? fx라는 함수를 마일부터 26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데 fx라는 함수는 거기 중간에 표현 나오죠. f x 더하기 3은 fx 3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이고 반복이 되는 함수니까 적분값도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일부터 2까지를 적분을 딱 해놓고 3짜리가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죠. 27까지.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불이 들어오는데 되게 거슬리는데 뭘까요? 계속 알람이 저거를 다음에는 화면을 거꾸로 뒤집어 주세요. 계속 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신경 쓰여. 자, 저거 2행 2열에 있는 거 누구야? 뭐야? 무슨 알림이야 도대체? 계속 알림이야.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6분의 2의 3승. 이게 이제 뭐냐면 0부터 아니지 마일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야. 이게 몇 개 있다고? 9개. 왜냐하면 적분 구간이 27인데 한 칸이 3이니까 3 곱하기 9개. 그죠? 끝.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풀이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너가 0보다 커 나가기 위해서는 너와 너의 차이를 관찰을 하겠다. 근데 최대한 같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x축이 된다. 왜냐면 f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아마 처음 봤으면 거의 못 풉니다. 애들이 뭐 거의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고. 특이하죠? 넘어갑니다. 5번 해볼까요? 그래서 공수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노트를 드린 분들은 이제 노트 그냥 한 권씩 챙겨 오세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부터 이제 수업 때 선생님이 태그를 적어주면 그 태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서 그걸 너네가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같은 태그가 계속 나올 거야. 예를 들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미적 원에서는 접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뭐 공수 원에서는 항등식 같은 단원에서 뭐 사용을 하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3차 함수 비율 관계에서 우리가 주로 비율 관계는 어떤 상황, 뭐 최대 최소에서의 상황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도 쓰겠지. 그지? 요게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죠. fx 플러스 p는 fx면 p마다 반복. 근데 이게 3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만 주기가 3은 아니라고 그랬어.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시고. 얘는 주기가 3 나누기 자연수 형태죠. 주기가 3일 수도 있고 주기가 2분의 3일 수도 있고 주기가 뭐 1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영단어 외우듯이 너네한테 외우게 시키려고 공수 1부터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각자 노트 갖고 와서 노트 필기 상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과제를 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그렇게 시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딱 보면 이거는 요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이구나. 이런 표현에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익숙해지면 많이 늘어요. 풀었어? 자, 보겠습니다. 초고차원 계수 1자리 3차 함수 fx에 대해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0부터 x까지 ftdt로 정의를 한 걸로 봐서는 뒤에 fx가 붙어있긴 하지만 뭔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고 양변에다가 일단은 0을 대입을 하겠죠. 0을 대입하시면 g0은 f0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문제에서 뭘 딱히 시키지 않아도 일단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0 대입하고 그러니까 위끝 아래끝 같은 거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고 g'x는 fx 더하기 f'x.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한 조건이고 가번 조건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0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g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0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0을 또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죠. 그래서 f'0도 0이다. 그 다음에 gx의 도함수인 g'x의 그래프는 밑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것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너가 어떤 형태라는 거냐면 x3승 더하기 kx 꼴이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 홀수차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요거 가정에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fx라는 함수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x3승 더하기 ax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저기다 넣어서 갖다가 비교하시면 되겠죠. f'x 같은 경우에는 3x제곱 더하기 2ax인데 자, 요거를 서로 더한 것이 기함수니까 어디가 0이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즉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다 했죠. f2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 너는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끝이네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이게 왜 0이 나왔다? 얘가 2차항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기함수가 되려면, 그러면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조금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6번 풀어봐라. 6번의 특징은 일단은 역시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는 어떤 정적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똑같아. 양변의 첫 번째 1 대입, 두 번째 양변은 미분, 그 다음에 F1과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이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소연이 오늘 시험 잘 봤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입한 거, 두 번째는 미분한 거. 미분하면 이 부분이 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변 x 약분하겠습니다. 약분을 해도 되는 근거는 뭐라고? fx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괜찮다. 자, 다시 적분하겠습니다. fx는 3x의 제곱 2ax 더하기 적분상수가 들어가는데 F1이 4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 들어가면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F1이 0부터 1까지 정적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얘를 직접 적분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주어진 요 첫 번째 식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양변에다가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그럼 0이 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쭉 0 나오고 3a 더하기 1부터 0까지 ftdt가 나와요. 이거 보이니?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너가 이항돼서 넘어가면 실제로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F1이라고 그랬고 F1이 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A 값 마이너스 2를 선생님이 어떻게 구했냐면 fx를 정적분을 하는 방식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뭘 대입했다? x에다가 0을 대입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아닌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에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똑같은데
여기가 1부터 x가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칠게. 근데 너네가 이거를 바탕으로 0부터 1까지 fx dx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어떻게 이용하면 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쉽게 이렇게 생각해. 이 함수를 스몰 f의 한 부정적 분인 라지 fx라고 생각을 하자. 그냥 너는 미분하면 fx니까. 근데 너는 뭐냐면 라지 f 1 빼기 라지 f 0이야. 맞아? 그러니까 양변에다 1 넣고 0 넣고 빼버리면 그만이야. 이거 적분하는 문제 아니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직접 이용할 수도 있구나. 이게 연산이 확연하게 줄죠. 여기서. 그죠? 다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 8번 비슷한 유형인데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 주고 f1 주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에 부정적분을 하고 x 넣고 2 넣고 빼고 그럼 이제 너네가 t 빼기 1에 ft라는 함수를 편의상 gt라고 부른다면 실제 이 정적분의 형태는 라지 g에다가 x 넣고 라지 g에다가 2 넣고 빼고 x 빼기 2로 나누고 x를 2로 보내고 자, 뭐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사실 정의상 라지 G'2고 라지 G'은 너가 너니까 스몰 g인데 마지막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냥 F2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F2를 구하라는 거야. fx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적분해서 x3승 마이너스 x제곱 1 들어가서 0이니까 적분상수 0. 그럼 F2는 x3승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8 빼기 4. 답은 4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는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 자 밑에 8번을 보세요. 8번이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8번에서 주의할 게 있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왠지 오타일 수도 있다는 불안한 1부터 x인 게 약간 싸늘한 근데 또 마지막에 보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봐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 혹시나 오타인지 아니면 잠깐 확인해 볼게요. 오타인데 막 풀다가 역시 답이 안 나오지 만 계열받기 때문에 잠시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요. 호호. 자 봅시다. 천천히 가볼게. 지금 구조가 항상 이거랑 같은 구조로 주진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2부터 x까지 정적분이고 x 빼기 2로 나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줄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 문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분모는 x 빼기 2인데 이 정적분이 1부터 x야. 그래서 요거 자체가 불일치하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불편함. 두 번째 마음의 불편함은 뭐냐면 이 인테그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불편해? x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불편하냐면 t에 관한 적분 입장에서는 이 녀석은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 전개해서 따로 찢는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거야. 너의 극한이 일단은 3이래. 그래? 일단 계속 가보자. 자,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개를 해서 찢으면 xft는 x가 밖으로 나온다고. x 곱하기 정적분 1 x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정적분 1 x 여기가 t ft dt 이렇게 나옵니다. 슉 여기가 x 빼기 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그래서 지금 요 함수 전체 있죠? 분자에 있는 이 함수 전체 얘를 나는 일단은 그냥 gx라고 불러볼게. 내 맘이잖아. gx라고 뭐 이름 붙여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게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거는 여기를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G2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주세요. 2 곱하기 1부터 2까지 FTDT 빼기 1부터 2까지 TFTDT. 이 값이 일단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좀 합쳐주려면 합쳐주던가. 1부터 2까지 EFT에다가 넣으니까 2 빼기 T FTDT 는 0. 요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녀석의 2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뭐냐면 나와 있는 3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를 너네가 미분할 줄 아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뭐 요거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너네 이거 미분한 거 기억나? 미분하면 어떻게 됐더라? 1부터 x까지 FTDT 나왔던 거 기억나?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 너 미분 너, 너 미분 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 해갖고 서로 없어지고 막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냥 요게 나와.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너의 2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게 3이라며. 는 3. 끝. 그럼 네가 3이네. 그럼 누가 3이냐면 이렇게 전개한 게 3이라는 거야. 6이죠. 6. 여기서 6. 그러면 2 곱하기 여기가 3이고 그럼 요만큼이 6이겠네. 이렇게 된다고. TFT 정적분한 거는 6이 된다.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4x 플러스 1에 fx dx 1부터 2까지 정적분하고 싶자. 그러면 4에 1, 2, x, fx 더하기 그냥 1부터 2, fx. 자, 거의 다 끝났죠? 요만큼은 방금 해서 6이고 요만큼이 방금 해서 3입니다. 답은 6, 4, 20, 4 더하기 3이라 27이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자, 조금 어렵죠? 확실히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녀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이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0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 형태는 당연히 0으로 가. 왜? 얘가 2로 가면 얘 G2가 G2니까 얘 연속함수니까 바로 0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선 2를 넣으면 1부터 2까지 어쩌고 너에 대한 정적분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누구였냐면 어디 갔어? 2 들어간 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요게 0이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쓰셔야 됩니다. 이 조건에. 두 번째는 여기서 구조적인 변형을 해서 너네가 미분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구조적인 변형이 조금 번거로워요. 구조가 좀 복잡하고 변형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간편하냐면 는 어떤 함수로 그냥 딱 두는 게 제일 간편해. 그래 놓고 너는 그냥 미분계수 쓰면 그만이야. 미분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서 푼다고. 그래서 요거 쓴 게 요거예요. 이해는 가죠? 여러분이 다음에 풀 때 풀기는 좀 어려울지언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해가지고 극값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번, 10번, 11번 다 어려운 문제들이고 여기부터는 잠시 쉬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극값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극값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fx를 뭔가 함수로 줬고 너가 x3승 빼기 12x 제곱 더하기 45x 플러스 3까지. 자, gx 같은 경우에는 a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가 fx 빼기 ft 곱하기 ft의 4승. 일단은 4승 되어 있는 게 조금 눈에 띄고 dt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우리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의 극값.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극값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극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뭘 관찰해야 되죠? 극값이 있으려면 너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극값의 존재성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부호 변화라 함은 어떤 인수 기준에서는 x 빼기 알파의 홀수승인 거예요. 이렇게 다음 함수 기준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도함수가 x 빼기 1에 1승을 인수로 가죠. 그럼 1에선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냐면 홀수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한 건 0보다 커 나갔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요. x 빼기 1의 3승이야. 그럼 3승도 홀수 거듭 제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극값의 표현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계속해서 해볼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니까 도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함수를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를 미분할 때 여전히 불편한 거는 x라는 요소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 t에 대한 적분이라면 늘상 하듯이 전개해서 곱의 미분법의 형태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f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 빼기 a부터 x까지 ft의 5승 dt.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 너미분 너, 너미분 너. 그러면 미분을 하시면 g'x는 f'x 곱하기 너미분 너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 더하기 너미분 너 하시면 fx의 5승 나오죠. 빼기 요거 미분하시면 fx의 5승 나오죠. 그거 끝입니다. 짠. 자, 우리는 도함수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저와 같은 녀석이 어디서 부호 변화를 갖는지를 좀 볼 건데, f'x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분하면 바로 나오죠. 3x제곱 24x 45 3으로 약분하시면 3과 5를 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3에 x-3 x-5 곱하기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 자, 여기까지가 g'x, 즉 gx의 도함수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어때? 지금 이 부분에서 실근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3과 5에서 각각 부호가 어떠니? 민규야. 부호가 바뀌죠. 네. 왜냐면 각각 1승이니까. 근데 얘는 실근이 있게 없게? 보니까 당연히 실근이 있지. 언제? A일 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편의상 HX라고 부른다면 HA는 일단 0이에요. 근데 얘는 A에서 실근이 있는데 부호 변화가 있게 없게? 없다고?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 hx라는 함수는. 자,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싶으면 뭘 해줘야 되냐면 너의 도함수에 대한 거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hx의 도함수는 누구야? fx의 4승이죠. 도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지? 아니죠. 도함수에 난 뭘 보고 있는 거야? 부호를 보고 있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는 hx에 대해서 뭘 알려주니까? hx의 뭘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부호는? 증가함수. 0보다 커 나갔다는 거는 hx가 증가함수구나. 왜냐면 상수함수는 아니니까 fx는 저거 4제곱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증가함수인데 ha가 0이야. 그럼 hx는 사실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니까 어때? A에서.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하죠. 왜냐면 증가하니까. 끝이라고. 그럼 봐. 얘는 3에서 부호 변화, 얘는 5에서 부호 변화, 얘는 A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요. 만약에 3과 5와 A가 서로 다 다르다면 몇 군데서 그 값을 가지겠어? 당연히 세 군데서 그 값을 가져요. 우리는 뭐래? 하나의 그 값이라는 거는 너랑 너랑 겹치는지 너랑 너랑 겹치는지 해야 되는구나. A는 3 또는 5가 되는구나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준킬러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너네 시험 기준에서는 한 20번 정도 난이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봤고,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데서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죠.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보세요. 자, fx의 역시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극값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은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 fa-fb가 6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fx라는 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 0부터 x까지 t-a에 t-b에 dt. 즉,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도함수의 역할을 할 텐데 a, b는 양수라고 했고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보니까 a와 b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걸로 봐서는 fx는 a와 b에서 극값을 갖거든. 어디가 극대고 극소인지 현재 모르는데 그림을 적당히 그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FA에서 FB를 뺀 게 지금 6분의 1이잖아. 나번 옆에다가 극대 극소의 차이라고 써주세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게 FA고 요게 FB인 상황이지. 자, 우리는 극대 극소 차이를 알려줬는데 극대 극소 차이가 지금 현재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극대 극소의 차이 공식이 있다고. 극대 극소 차이 공식을 알면 우리는 요 극대극소 차이와 사실은 이 fx라는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죠? 얼마예요? 너를 도함수로 가지는 거니까 얘를 실제 적분을 했다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최고차항 개수 내가 왜 중요한 거야? 왜 찾고 있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니까? 극대극소 차이 공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쓸 거야. 4 곱하기 최고차항 곱하기 t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t는 뭐다? 이만큼의 길이. 근데 넘겨서 샥샥 넘겨주면 t는 2분의 1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 1이죠? 자, 근데 다시 가번 조건 이제서야 쓸 건데 x는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싹 봅니다. 조건 뭐라고 나와 있죠? 양수 AB이기 때문에 너는 아니구나. 답은 이렇게. 이해가요? 이것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지금? 그래프와 어떤 비율 관계와 극대수 차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실제 fx를 적분을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죠.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10 뭐 할까? 뒤에 보면 12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번 봅시다. 내가 할게. 최고차항의 수 1자리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pq를 갖고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대. 옳은 거를 골라봐라. 지금 중요한 거는 4차 함수 fx에 두 실근이 있다는 거고 4차 함수 fx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의 그래프를 준 걸로 봐서는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알파까지는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0되고 다시 감소하고 베타까지 쭉 감소를 하다가 베타부터 증가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감소, 접선의 기울기 0,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옳은 거를 골라봐라.
자, 내가 이런 식으로 X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X축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고만 했기 때문에 요 극 솥값에 해당하는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것 밖에는 몰라.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다양하죠.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은 기억번. fx의 최소값은 f 베타이다. 그래프 개형상 베타가 극소이자 실수 전 범위에서 최소가 됩니다. 기억번 참이에요. 니은번. 방정식 f'(x-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인가? 자, 이제 요거를 fx와 f'x를 가지고 식을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fx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지금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가 pq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알파 베타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 콤마 0을에서 접하고, 그리고 베타 콤마 0을 지나가죠.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4차 함수잖아. 그럼 가다 보면 4차 함수가 3차 함수를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근이 한 개,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요게 지금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나? 여기서는 음수고 얘가 0인데 얘가 음수니까 요 사이에서 반드시 실근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도 여기서 한없이 뻗어 나가면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4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록 3차가 함수값이 더 크지만 최종적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4차 함수값이 더 커지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의 실근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디귿번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s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면 최소값은 sq이다. 이게 지금 좀 독특하죠. 디귿번 선지를 보면 s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알파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즉 두 가지야. s 알파가 0이고 s 프라임 x가 fx입니다. 즉 저와 같은 fx라는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새로운 함수 sx예요. 근데 이거를 부호만 가지고 한번 sx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얘가 누구다? s 프라임 x. 그럼 여기는 양수, 여기가 음수, 다시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다시 여기부터는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뭐 5차 함수긴 한데 굳이 5차 함수 느낌 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증가 감소 증가 정도만 도함수에서 부호 가지고 판단해서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때 여기가 p고 q는 너의 알파는 이쪽 왼쪽에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최소값이 sq인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알파의 위치가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는 이때가 되는 게 맞죠. q일 때가. 근데 문제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꼭 q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알파가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즉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볼게. 봐봐. 이렇게 해놓고 이야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PQ. PQ는 내가 이렇게 잡아서 조금 극단적으로 여기가 여전히 알파이고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양이 어때 이제는? 요만큼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만큼을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을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PQ 사이 간격을 내가 좁게 잡았으니까 넓이도 작고 이제 너를 기준으로 그린 함수 입장에서는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 알파의 위치는 여기 있죠. 어때요? 이 구간에서 지금 Q일 때가 최소라고 말을 할 수 있나?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PQ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판단과 증가 감소,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13번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좋은 방법은 x 빼기 1 곱하기 fx라는 함수를 구간별로 이제 그려서 여러분이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g'x가 x 빼기 1의 fx인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가다가 x 빼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가는 이런 함수라는 거를 안다면 얘는 그리기가 좋으니까 그죠? 얘를 그려서 도함수를 그렸으면 도함수를 토대로 gx를 그려주면 되죠. 뭐부터 한다? 도함수부터 그린다. 도함수를 그리고 나면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에 따른 최대 최소 방부등식 이런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적분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분과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도함수 활용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 번.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고 딱 1일 때 0 되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1에서 0이 되는 상황. 얘는 1과 2를 근으로 갔는데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2인 상황. 1이고 2. 자, 지금 그린 요 그래프가 바로 누구냐면 G'X입니다. G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너의 부호를 바탕으로 증가 감소 여부만 쫙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거든.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0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대칭인 2차 함수인 거죠. 최고차항 계수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데 도함수가 원래 2차 함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면 원함수는 3차 함수인 그
극소와 극대를 가지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주되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마치 4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4차 함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2차 함수고요. 이 부분은 3차 함수예요. 둘을 잘 갖다 붙였기 때문에 4차 함수처럼 보이기만 할 뿐. 자, 이제부터 천천히 판단을 합니다. 기억번. 1부터 2 사이에서는 증가하는가.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프 그린 걸 바탕으로 보셔도 증가하죠. 니은번. 1에서 미분 가능한가. 1에서 미분이 안 될 이유가 없지. 도함수 자체가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0이고 미분 가능하죠. 도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gx는 미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해보시면 이제 gx가 미분 가능인지 g'x가 미분 가능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을 땐 gx는 미분 가능한 거다. 디귿번. 방정식 gx는 k가 밑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밑줄 실수 k가 존재. 어떤 k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얘는 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k 값을 너네가 어떻게 잘 갖다가 그으면 세 점에서 만나는 일이 생겨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프 개형상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합성함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본 적이 없을 것이고 고3 아이들도 풀면 당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의 개수들의 합을 구해달래.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인 f 합성 fx로 되어 있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과 뭐 이제 요거 2차 함수를 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우변을 관찰해 보니까 뭐부터 하고 싶어? x에다가 일단은 0을 대입하고 싶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형태에서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은 0을 대입했더니 이게 나와. f 합성 f 0는 3.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지?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거를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좌변에 있는 f 합성 fx라는 함수는 내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모른다면 미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미적 원을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녀석은 미분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분이 안 됩니다. 물론 미분이 되는데 미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미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턱 막히죠. 자, 우리가 미적분 원을 풀어내는데 뭔가 fx, 뭐 f 합성 fx, f 프라임 x, 라지 fx 이런 것들 간의 관계식이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주냐면 다항함수 조건을 딱 준다고. 그러면 다항함수 조건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를 풀다가 막혔을 때 주로 어떻게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다항함수 조건 있고 뭔가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야. 차수를 결정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더라도 그 방식에 입학해서 푸시면 풀린다는 거야. 봐. fx를 그냥 놔 이렇게 ax의 n승. 그러면 두 가지를 결정한다고. n 값은 뭘까? a 값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차수만 놓고 볼까? 차수를 먼저 정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n승에다가 n승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지수끼리 곱해지기 때문에 n 제곱차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n차를 적분했으니까 n 플러스 1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2차 함수를 뺐어. 2차. 서로 다른 차수끼리 내가 더하거나 빼게 되면 둘 중에 큰 쪽을 따라갈 텐데 그럼 크게 두 가지겠지.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얘가 더 크려면 n은 0차야. n 0차면 상수함수인데 말이 되니?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너랑 너랑 같아야 돼. 말이 되니? n은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너랑 너랑 차수가 같은데 절묘하게 더해지면서 차수가 최고차항이 소거가 된 상황이라고. 사실은 몇 차일까? n은 1차 함수, 1차 함수. n 1차 함수에.
그러니까 2차, 2차 빼갖고 1차 냈고 좌변도 1차인 거. 1차 합성 1차 해봤자 1차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대단하게 푸는 게 아니라 fx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ax 플러스 b야. 이제 요거를 너네가 갖다가 대입해서 그냥 풀어버리지? 그러면 바로 나온다고. 이해가요? 이거 보통 고3 애들도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최고차항을 결정하고 차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개수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덜어 있다.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다항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쉬운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실 물 정도는 있어. 그러면 보통 밤하늘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찾죠? 누구를 보고 가죠? 그죠? 뭐 북극성이라든 시리우스 뭐 약간 이쪽 북쪽을 보고 가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거니? 혹은 최소한 어떤 일은 있어서는 안 되냐면 너네가 뱅뱅 돌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길을 잃을 테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어쨌거나 뭔가가 나오긴 할 거 아니야. 바다가 나오든 뭐 마을이 나오든. 나름대로 너네가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네가 길을 잃었거든 중간에. 미분하려면 안 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딱 이거라고. 아, 차수를 가정하고 개수를 비교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되게 강력하구나. 아주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쓰이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내 머릿속에 딱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헤매지 않는다. 14번 아마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없을 거예요. 드물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딱 5개만 해야겠다. 나는 잘 보여. 싫어. 수업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마음이 편한가요? 어떤 점에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남은 시간을 보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지를 딜 조절을 하는 건가요? 생각하지. 얼마나 더 집중해서 끝날까? 아니죠. 몰입하다 보면 끝나 있죠. 무슨 소리야? 단점이 있어요. 저거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는 급전 집중력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갑자기 집중력이 깨져. 그럴 수 있지. 자, 보겠습니다. 도함수를 줬고요. 그리고 2,0을 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도함수를 적분을 해서 그래프를 뭐 식을 만들고 하기 이전에 도함수가 혹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를 쓱 넣어봤는데 정확하게 0이 되죠. 그럼 2일 때도 0이고 근과계수의 관계상 마이너스 3분의 4가 2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와 2에서 근을 갖는 함수라는 거야.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했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여기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인데. 근데 2,0을 지난다는 이야기는 2에서 딱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8이거든? 그럼 2대 1이니까 여긴 3분의 4가 됩니다.
더해주시면 정확하게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나오는 상황. 우리는 이제 넓이 공식을 쓸 건데 접할 때의 넓이 공식은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적분하면 1이고 4의 세제곱이 4제곱이죠. 답은 3분의 64가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고 선분 길이 찾고 넓이 공식 끝이죠. 넘어갑니다. 16번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이 어렵거든. 18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도전. 18번 하고 속도가 속도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속도가 속도 두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행 되게 많이 간다 금요일 날. 3명이나 간다고? 심지어 성현이는 그 다음날 가고. 성현이도 금요일 날부터 가고 싶었겠다. 더 일찍. 수업 좀 째고. 넌 어디 가? 1번? 1번 많이 가네. 그래? 선생님 작년 여름에 오키나와 갔는데. 오키나와 가보면 그 바닷속에 대왕조개가 있어요. 대왕조개. 뭔지 아니? 이렇게 생긴 친구 있어. 아니. 키조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 이렇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폐각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고, 그리고 입구 부분이 이제 입이 살짝 벌어져 있어. 물속에서 이제 입이 살짝 벌어진 상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 갈고리를 이렇게 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냅니다. 물속에서. 선생님 키조개 많이 잡아봤어요. 대왕조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약간, 보라색 맞아요. 걔가 모티브 아니에요? 손지밥에 나오는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열면 약간 그 진주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가 소개가 살이 진짜 막 보라색이에요. 보라색도 있고 막 살이 굉장히 색깔이 영롱합니다. 사실 근데 조개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개맛 없을 것 같지 않아 왠지. 근데 되게 맛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한 데 살아. 이게 막 바위 틈새 같은 데 이렇게 낑겨가지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바위에서 속에서 태어나서 그 바위를 밀어내면서 얘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바위에 팍 박혀 있으니까 뭐 잡을 방법 꺼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끊어가지고 뭐 이거 꺼내야 된다는데 일본 가서 그걸 하기엔 좀 어려웠고 근데 이제 물 속에 있는데 어렵죠. 응? 어렵죠. 이 큰 거는 되게 커요. 큰 거는 진짜 한 이 정도 될 걸?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진짜로 큰 건. 아니 근데 한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것들인 것 같고 선생님은 한 요만한 거 잡아봤습니다. 그냥 있길래 쬐깐한 게 있길래 근데 먹지는 못했고 그냥 귀엽길래 잡아봤습니다. 바위 바깥에서 근데 생긴 게 진짜 그 속살이 막 보라색이거든. 엄청 영롱해요 물속에서 보면. 근데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 핑크색 물고기 있는데 그렇죠. 근데 보통 색깔이 화려한 것들은 보통 맛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너네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 막 그런 거 뭐 하지 않니? 약간 열대어 낚시 체험 막 이런 거 해봤을걸? 낚시해가지고 잡으면 막 그 원주민이 막 구워주고 막 약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응. 아, 없어? 응. 그래? 여튼 거기서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그거 물고기를 막 이제 익혀서 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면 참치도 열대 어종이잖아. 응. 응. 그럼 동남아나 이런 데서 참치 낚시하고 막 그러거든. 참치 맛있죠. 근데 뭐 여기저기 사나 봐. 응. 태평양을 막 가로지르러 다니나 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워낙 바쁜 친구라. 그 저거 죄는 한 마리 잡으고 그 청새치. 청새치랑 뭐 있는데 보라색 아니 그 초록 색깔이랑 좀 에메랄드색 섞인 거. 만색이? 아니 만색이 개맛 없어요. 생긴 것도 못생겼죠? 그쵸. 근데 크기는 된다. 크긴 크죠. 선생님도 갈치 낚시하다 잡아봤습니다. 갈치 낚시하다가 만세기를 잡으면 포 떠가지고 갈치 미끼로 씁니다. 만세기 껍질이 찔겨가지고 잘 먹어요, 갈치가. 저희 요즘 왜그 쌤이 잡은 물고기 맞추기를 안 해요?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바다에 갈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되면. 자,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아주 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한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서 짠.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너가 2고 3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짜리, 즉 2대 3의 어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AX의 제곱이라는 직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 두 군데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놓고 얘를 대입해서 t,at의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마 풀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t,at의 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자체를 x좌표를 t로 놓는 게 개인적으로 나는 좀 별로야. 그래서 어떻게 놨으면 좋겠냐면 이거 이제 약간의 센스인데, 자, 우리가 내가 아까 요 삼각형 기준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알려주는 정보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를 알려줘요. 그죠? 너가 2대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도 2대 3이고 여기도 2대 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교점의 좌표를 선생님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주는 게 사실은 거꾸로지 않지. 2t 대 3s. 2t, 3s. 이게 이 문제의 킥이에요, 사실. 그냥 좌표예요. 그냥 좌표인 거예요. 이렇게 좌표라고 놓을 거야, 나는. 잘 봐. 자, 그러면 여기가 2t가 되고 너는 2대 3이니까 3t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너가 3s니까 여기는 3s고 그럼 가로 길이가 너가 2s가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s 플러스 t가 1이 나와요. 이거 괜찮지? 그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너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a에 2t의 제곱은 3s가 나옵니다. 아직 계산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식이 남았죠? 세 번째 식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밑에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13대 3이야. 근데 각각 부분의 넓이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6t 제곱이에요. 맞지? 아니지? 3t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s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니? 혹시 요 사각형 기준에서 너 대 너 비율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1대 2가 됩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는 6ts인데 1대 2니까 여기는 2st고 여기는 4st겠죠. ts라고 쓸 거 그랬나? st가 뭔가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자, 식 써볼게. 3t제곱 더하기 4st 대 3s제곱 더하기 2st는 13대 3입니다. 짠. 잘 보시면 1번과 3번을 연립을 했을 때 당연히 누가 나오냐면 s와 t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이 조금 귀찮을지언정 st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바로 A 나오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해갖고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뭐 조금 귀찮긴 한데. 해줘? 해주면 좀 늦게 끝나긴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인수분해 됩니다, 당연히. 얘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야, 원래는. 근데 이런 발상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니? 너네가 감히 변수를 이렇게 놓을 거라고, 좌표를 이렇게 도입을 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야. 저렇게 도입을 주는 이유는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너네가 여기를 만약에 그냥 t라고 잡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t니까 얘는 2분의 3t고 벌써부터 분수가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너가 at의 제곱이면 높이가 at의 제곱이면 얘가 at의 제곱이면 그럼 이만큼은 또 3분의 2at의 제곱이고만 일단은 문자 자체가 쓰는 게 손도 힘들고 그래서 저런 식의 도입을 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훌쩍 넘어가서 뒤로 갑시다. 두 문제하고 마칠 건데 실수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다음 속도식이 있고요. 점 P가 시각 0, T는 0을 출발한 후부터 밑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그때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지금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려면 운동 방향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냐면 속도의 부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도의 부호 변화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했던 극값의 존재성,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속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 마이너스 t에. 어차피 t가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라서 얘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세 개의 인수를 신경을 써줘야 돼. 자, 너랑 넌데 우리가 한 번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a가 1일 수 있고 두 번째 a가 2, 그러니까 너랑 같을 때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a가 0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죠. a는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으니 각각 너일 때 요게 도함수 자체가 세 가지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도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만약에 너가 1이면 1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다시 실근을 가져요. 0, 1에서 접하고 2.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0, 1에서 접하고 2 대칭 이렇게 생겼다고. 요게 지금 1번이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2분의 1일 때면 요렇게 갔죠. 그러면 똑같은데 0에서 근을 갖고 2분의 1에서 근을 갖고 1에서 접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0, 2분의 1, 1 이런 상황. 이렇게 되죠.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가 0일 텐데 그러면 0에서 3중근을 갖고 1에서 그냥 근을 갖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0부터 2까지 P의 밑줄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0부터 2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너의 최대를 구해달래. 자, 일단은 얘네는 다 양수죠, 여기는. 나는 사실 이게 좀 강력한 후보긴 해. 왜냐하면 쟤는 다 양수니까 적분하면 좀 큰 값이 나올 것 같고 얘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왜? 여기가 2가 되면 양수, 음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작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얘는 될 리가 없어요. 얘는 조금 애매해. 왜 애매하냐면 0부터 1은 양수고 1부터 2는 음수인데 근데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볼까? 여기서는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여기부터 0이고 1이면
2는 사실 요 정도 있거든. 같은 간격으로 있어야 되니까. 4차 함수는 겁나 내려가는 중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써? 아, 적분값이 훨씬 작겠구나. 답은 뭐가 돼? 이게 돼. 계산하면 나와. 넘어갑니다. 요거는 속도가 속도 4점짜리 문제였어요. 4점짜리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22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23번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4점짜리인데, 어려운 거 많이 했으니까 쉬운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4번 풀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24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되지? 그러면 조금 손이 덜 고생해요. 선생님도 지금 세 가지를, 원래는 애들이 이걸 다 적분을 한다고. 적분을 세 가지를 하고서 이거를 비교를 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얘도 거의 음수에 가깝고, 얘는 무조건 음수 나오고, 얘만 양수인데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지. 지금 24번의 가장 특이한 점은 출발하는 점이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속도 가속도 문제는 점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적분 상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V1을 줬고, 너가 3t제곱 더하기 4t 빼기 7, 그 다음에 V2는 2t 플러스 4.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각각 두 점, 이제 P와 Q의 위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X1도 구하고 X2도 구할 거예요. 속도식에서 X1, X2를 구하는 방법은 부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 적분 상수가 필요하지.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출발한 위치가 A는 1, B는 8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출발한 위치가 바로 적분 상수입니다. 0에서의 위치니까. 이렇게.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t제곱 더하기 4의 4t의 적분 상수는 얘는 8인 거죠. 플러스 8까지. 자, 이제 우리는 두 점 PQ의 위치를 알았어. 위치식을 구했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라는 녀석이 움직인 거리를 보고 싶은데, 일단 그럼 언제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1에서 x2를 빼주시고, 중요한 거는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몰라서 절대값을 붙여서는 4.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t값이 이제 얼마인지 찾아야 되니까. 그 t값을 구하고 다시 p점의 속도를 0부터 그 시각까지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인 건데,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 일단은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절대값 얼마가 나오냐면 t3승 t제곱 11t 빼기 7.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조금 불편하고,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살짝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인수분해 자체가 잘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곱이 지금 음수고, 대칭축이 음수에 있으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0일 때가 마이너스 11인 걸로 봐서는 한 요 정도에 이제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0일 때가 마이너스 7이죠. 마 7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최초로 뭐가 되냐면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지? 왜냐하면 절대값이 4라는 거는 속일게 마이너스 4가 되면 돼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4,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언제 마이너스 4가 되냐면 내가 봤을 때는 t에다가 적당히 대입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고, 그래프 한번 봅시다. 식 한번 써봅시다. 11t 너가 얼마? 빼기 3인가? 그거 대입하면 2 들어가면 되나? 3 들어가면 되나? 오, 3 되나요? 27, 9, 33, 3. 오, 그래서 여기가 t가 딱 3이네요. 오, 그래서 3인 순간이 최초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3까지를 얘를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결론. 정적분 0부터 3까지 절대값 3 t제곱 플러스 4t 빼기 7,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7을 근으로 갔는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1이고 대칭축이 음수 쪽. 아니지? 대칭축이 음수니까 약간 이렇게. 자, 우리는 0부터 3까지를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고 싶다는 거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직접 0일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1, 3 정적분하고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선 이용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보조선을 활용해서 이만큼은 빼주고, 아니지, 이만큼은 더하고 이만큼은 빼주고. 근데 x좌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인데 최고차항이 3이니까 2분의 1 나오고, 여기 2니까 6분의 3, 2분의 1 곱하기 2에 3승이니까 여기는 4가 나옵니다. 자, 4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빼주고,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이제 바깥으로 볼록하니까 더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4는 빼고, 2분의 1은 더해주고,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더하시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조금 어렵죠? 이것도 이제 4점짜리네. 개념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석하고, 그래프에서 t가 3인 걸 찾고, 마무리는 요거. 요거를 계산할 때 꼭 이 방식은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셔도